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또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을 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드렸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주제는 언제 얘기해도 가장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이나 들여서 올수리했는데 결로나 곰팡이가 너무 걱정이 돼요. 10년 된 아파트 샤시까지 다 교체했는데 단열이 잘 안 돼서 추울까봐 걱정이 돼요.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신축보다 구축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런 신축보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서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더 많거나 다르기도 합니다. 고객님들 인테리어 상담을 위해 함께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체크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공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5가지를 뽑아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이제 후회하실 일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될 공사 첫 번째는 이제 오픈형 주방입니다. 오픈형 주방이 뭐냐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싱크볼이나 가스레인지, 인덕션이 기존 싱크대에 있지 않고 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고 위에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이거를 왜 하게 되냐면 일단 디자인적으로 예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20년, 30년 전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주방 가전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주방 가전의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오픈형 주방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오픈형 주방을 했을 때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용하시면서 실용성 면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하시기 전에 이 장점과 단점을 다 들어보고 내 상황에는 어떤 게 더 좋을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좁은 공간의 구조가 정리돼요. 레이아웃이 정리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예쁘고요. 그리고 또 이 주방 구석진 곳에서 이 거실 앞으로 이제 옮겨오기 때문에 내가 요리를 하면서 애들이 놀고 있는 육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가 있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고 두 번째는 환기예요. 이제 배수가 왜 문제냐면 기존에 위치해 있던 이 싱크볼을 약 2m 정도 옮겨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물을 계속 배수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수구는 기존 싱크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옮겨놓은 위치에서 기존 싱크대 하수구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배입니다. 구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물이 하수구 구멍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바닥에 경사를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이 경사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바닥 두께가 약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10cm 정도에서 2m 정도 길이 되는 경사를 충분히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경사가 충분히 안 만들어지면 뭐가 문제냐? 이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싱크볼에서 쓰는 물이 맑은 물이면 괜찮은데 보통 이제 설거지했던 물이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냄새나는 물이다 보니까 그게 고이게 되면은 냄새가 올라오게 되고 또 설거지하다 보면 작은 음식물들이 이 배관에 끼게 되니까 또 냄새가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오픈형 주방을 하셨던 분들이 1년 지나서 이상하게 냄새가 올라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구조적인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단점으로 좀 크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 이제 환기입니다. 이제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가 기존에는 이렇게 모서리나 구석진 곳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이게 몰랐는데 장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 냄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냄새가 구석에 갇혀 있다가 후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픈형 주방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냄새가 요리하다 보면 냄새가 생기는데 그 냄새가 구석에 갇히지 않고 바로 이제 거실이나 지방 곳곳으로 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업 고객님들께서 후드를 좀 더 비싼 강력한 모터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기존 모터보다 강력한 모터를 바꾸면 환기가 좀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요리를 할 때 집안으로 퍼지는 게 기존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점 2가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가 오픈형 주방을 그래도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좀 적어지실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하시고 후회할 수 있는 공사 2번째는 샤시 덧창인데요. 샤시 덧창이 뭐냐면 이제 기존 샤시는 그대로 두고 바로 앞에다 샤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를 말해요. 이제 보통 이제 샤시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은
기존 샤시는 다 철거를 하고 이제 이중창을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샤시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다가 샤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죠. 이제 얼핏 들었을 때는 샤시가 기존 게 있고 또 하나 설치를 하니까 이게 이중이 돼서 단열과 뭐 보온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단열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단열을 망치는 지름길이 왜 되냐면 이제 기존 샤시와 새로 설치한 샤시 사이에 이 공기층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 공기층이 문제가 되냐면 이제 기존 샤시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를 가져오고 이제 새로 설치한 샤시에서는 집 안에서 따뜻한 공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공기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 결로가 생기게 돼요. 결로는 뭐냐면 바로 물방울인데요. 그래서 이 물방울이 이 공기층에서 계속 생기게 되다 보면은 샤시 바닥을 지나서 또 실리콘을 지나서 이제 걸레바지나 바닥재 장판이나 뭐 강마루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집주인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뭐 언제 알게 되냐면 이 결로가 충분히 진행이 돼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걸레바지나 그 강마루가 썩었을 때 이제 우리 집에 결로나 곰팡이가 생겼구나 알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샤시 덧창을 하게 되면은 방금 설명드린 결로나 곰팡이뿐만 아니라 이제 외풍도 심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샤시가 알루미늄 프레임이라면 이 알루미늄 프레임은 냉기를 잘 막지 못해요. 그래서 이 냉기가 계속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샤시 덧창을 한 집들을 가보면 이제 뽁뽁이가 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춥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 한 분은 이제 1, 2년 전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샤시 덧창을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한테 샤시만 다시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을 아끼려다가 비용이 2배로 이제 발생이 하게 된 거죠. 네, 샤시 덧창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고객님들은 샤시 덧창을 선택하게 될까요? 네, 비용 문제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시면서 샤시 교체까지 함께 견적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텐데 보통 이제 30평 기준으로 샤시 교체 비용이 뭐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준비한 인테리어 예산이 5천에서 6천만 원이라면 약 인테리어 총 금액에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샤시에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시 비용을 좀 아끼고 다른 공사를 좀 추가로 하고 싶으셔서 샤시 덧창을 하시게 되는데요. 나의 인테리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샤시 방법을 바꿔서 이제 비용을 아끼시기보다 다른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다른 방법은 너무 높은 공사 금액을 요구하는 이제 업체들보다 좀 합리적인 공사 금액을 요청하시는 업체들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좋은 업체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세요. 네, 후회할 수 있는 공사 세 번째는 바로 홈파기입니다. 이제 홈파기가 뭐냐면 확장된 부위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홈파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실에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그 다음에 뭐 주방 옆방에 베란다를 확장할 때 이 확장된 베란다 부분은 난방 배관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단열을 위해서 아니면 춥지 않기 위해서 난방 배관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정도 되는 이제 바닥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단열 작업을 한 다음에 난방 배관을 올리고 거기에 마감을 덮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홈파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는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이 난방 배관이 들어갈 곳만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난방 배관을 묻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단열에 문제가 되고 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단열 작업을 이제 정석적으로 할 때보다 좀 더 안 하거나 줄여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홈을 파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난방 배관을 충분히 묻으려면은 홈을 많이 파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파고 적당히 난방 배관을 묻습니다. 그럼 이제 난방 배관도 적게 들어가게 되고 단열 작업도 안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홈파기는 춥게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홈파기를 왜 하냐? 바로 비용 때문인 거죠. 철거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또 폐기물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까 또 단열 작업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홈파기를 하는데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혹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고객님들한테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게 홈파기를 이제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좀 단열이나 난방 문제를 좀 검토해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 하시면서 후회할 공사 네 번째는 바로 내력벽 철거인데요.
이 주제는 언제 얘기해도 가장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내력벽의 내력이라는 뜻은 이제 힘을 지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건물의 윗부분의 무게를 이제 아랫부분으로 전달하는 벽을 말하는데 마치 기둥 같은 벽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고 이 내력벽을 철거하고 다른 집도 철거하게 되면 그 영향이 서서히 받아서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꼭 관리실이나 구청에 그 허가를 받고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몰래 하다가 걸리게 되면 이걸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철거했던 벽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또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을 하지가 않고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인테리어 트렌드가 탁 트인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 확장을 했는데 날개벽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날개벽이 또 내력벽이야. 그럼 이제 라인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면 그 날개벽 뒤에 수납장 같은 걸 놓고 이 라인을 맞추면 좀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네, 후회할 수 있는 인테리어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조정 욕조입니다. 이제 핀터레스트나 유튜브, 인스타를 보시면 이제 호텔 욕조처럼 이렇게 감성적인 욕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정 욕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조정 욕조가 장점은 디자인적으로 예쁘다라는 거지만 단점은 너무 실용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 또한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검토해보고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시공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알려드리면 이제 시공 방법을 이제 아시면 단점이 뭔지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아크릴 욕조 같은 경우는 욕조를 놓고 거기에 이제 마감을 하는 건데 조정 욕조 같은 경우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타일로 마감을 해서 조정 욕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런 아크릴 욕조보다 이제 그 보온성이 떨어집니다. 열 전도율이 뛰어나가지고 따뜻한 물을 받아놨는데 이제 조정 욕조는 더 빨리 차가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감을 타일로 했기 때문에 이 타일 사이에 줄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줄눈에 물때가 끼고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정 욕조를 만들어 드렸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불편한 점들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정 욕조를 하실 거라면 이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검토해보고 내가 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실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 후회하실 수 있는 5가지 공사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공사를 고민 중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공사를 진행하신 소장님께 한 번 더 검토받고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2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이런 인테리어 공사 방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가구 배치나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 채널은 작아가지고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구독을 누르시면 좀 더 쉽게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